시각에 대한 변화를 보충 강의를 해보자. 자, 여러분들, 이 시각에 대한 변화를 보충 강의를 해보자. 얘들아, 이 시각에 대한 변화를 솔직히 말하면은, 내용 별거 없어요. 내용 별거 없는데, 문제 푸는 게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 시각의 변화를 단어는, 개념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 문제 푸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정리해주는 대로 단계별로 생각을 하는 그 습성까지 들여야지 조금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단계별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가 문제 정리해 놓은 것도 그렇고 지금 내용 정리해 주는 것도 그렇고 구분을 해줄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을 선생님이 세모라고 표현했을 때 세모의 개념은 별거 없어요. 시각에 대한 변화예요. 단 문제에서는 그냥 그 친구의 변화율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도록 하고 세모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우리가 이제 시각을 일반적으로 T라고 쓴다라는 전제하에 시각을 일반적으로 T라고 쓴다라는 전제하에 세모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도도 말고 돌도 말고 D세모 DT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단원에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이 익힌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이 추가가 되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뭐 이를테면 넓이의 변화율이다. 오케이? 그리고 그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넓이의 변화율이다. 그러면 이 넓이의 변화율은 뭘 얘기하는 거다? ds dt이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세타의 변화율이다. 그럼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다? d 세타 dt이다. 되게 단순하지. 오케이?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L의 변화율이다. 오케이? 그럼 그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 dl dt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끝이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대신에 요거 자체는 우리가 이 시각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일단 뭐 대답을 못하면 문제 자체를 푼다라는 것, 그 상황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소하게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절대 이제 관과할 수는 없다. 그 점 명심해 두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배우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것만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렵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상황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얘들아, 일단 문제는 시각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문제는 다 그 시각에 대한 변화율, 곧 이런 친구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 질문들이야, 다. 시각에 대한 변화율의 문제들은 다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놈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그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듣고 그 친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각에 대한 변화율 문제 푸는 것의 사실상 전부이지.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전부이긴 하지만 그 전부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합니다. 됐어요? 우리가 이 친구를 구해야 돼요. 됐지? 이때 너희들 머릿속에 첫 번째로 정리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케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케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구하려는 친구를, 오케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됐어요? 미분하면 우리가 말하는 뭐가 나온다? d세모 dt가 나온다. 미분했으니까 그것은 f't다. 됐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세모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첫 번째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세모를 시각 t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고,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면 미분해서 대입하는 방법으로 아주 단순하게 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각의 변화를 구하는 첫 번째야. 근데 이걸 항상 기본 바탕으로 너희들이 깔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것을 양함수 표현이 가능해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과생들은 음함수 표현이 가능해서, 오케이?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파트,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 알겠니? 오케이. 근데 선생님은 이제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요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같은 말을 어쩌면 반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너희들한테 당부하고 강조하고 강요하는 말이야. 이걸 항상 첫 번째로 밑바탕으로 깔고 있어서 문제풀이는 항상 얘부터 출발하여 안 되면 다음, 안 되면 다음 이런 식으로 봐야지 너희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역시 가장 일반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잘 풀리는 것은 무엇이다 얘들아? 구하려는 것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려는 그 대상이 있으면 걔를 시각에 대해서 나타내보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라 이거지?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거나,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의치 않거나, 그게 이제 좀 힘들 것 같거나,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상황으로 하기가 힘들 상황이 되면은 다음같이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모를 표현하되 이렇게 다른 문자를 허용하는 형태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세모를 표현하되 이렇게 다른 문자를 허용하는 형태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야. 어떤 이렇게 넓이 S를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세모에 해당하는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거냐면 이 세모를 T에 대해서 표현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윗단계는 마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윗단계는 S라는 것을 표현해 봤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되더라. 파이 곱하기 3 플러스 0.2t의 제곱이 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인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이냐? 아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t에 대해서 표현이 힘들어서, 됐어요? 다른 문자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 그래서 뭐, 그 s는 뭐 이를테면 sin 6분의 파이 t의 전체 제곱이다. 파이 t라고 하지 말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말이 안 되지. 뭐 이를테면 2세타의 전체 제곱이다.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단계가 두 번째로 있어. 아시겠습니까? 각 단계에서 우리가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것은 위쪽은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미분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ds dt는 여러분들이 미분하면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3 플러스 0.2t 곱하기 속미분이니까 0.2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고, 아시겠습니까?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문자를 끼워들여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냐면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를 미분할 때 이렇게
이 미분은 정확히 말하면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 무조건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걸 미분할 때 다른 문자를 허용해 놓고, 오케이? 허용해 놓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해도, 되셨어요? 오케이?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음함수의 미분법이 있으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은 뭐니? d분의 d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이거죠. 요건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편하죠? 됐어요? 그러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여기 이제 다시 추가로 d 세타 dt가 들어가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파이 곱하기 사인 2세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분하는 방법으로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크게 일단은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세모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세모를 표현하되 다른 문자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짜투리로 또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그렇죠? 짜투리로 더 정리를 해두도록 하는데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한 번만 얘기를 해보자. 오케이? 얘들아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입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너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제 마저 설명하면 짜투리 옆에다가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요 소재가 있습니다. 저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주로 우리가 사용해 먹는 문제 유형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에서 오케이? 호의 길이와 각에 대한 문제 이거예요. 주요 사용하는 소재는 원에서 호의 길이와 각에 대한 문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오케이? 원이 이렇게 있다. 됐어요? 이 원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 이런 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문제들 보면 꼭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뭐니? 여기 이 A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줄게. A, O 이렇게 이름을 줄게. 꼭 어떤 점 A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떤 점 P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원주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떤 점이 운동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소재가 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혹은 두 번째로 똑같이 이제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여기 A에서 점이 이렇게 올라가서 P가 이렇게 찍히는데 자, 선생님 이 얘기를 좀 구분해 보도록 하자. 이 위쪽에서는 요 P가 원주위를 어떤 속도로 올라가느냐 요걸 던져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P가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이 생기는 요 각이 어떤 속도로 들어가느냐 이런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자,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첫 번째 라고 하고 이 첫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오케이? 점 P가 A에서 출발하여 이건 다 써주긴 해야 되겠지만 귀찮네. 어쨌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케이? 속도
그럼 V라고 하도록 합시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문제. 오케이? 됐어요? 속도 V만큼. 속도 V만큼. 이 얘기는 곧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이 표현도 기억해둬라. 매초 V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문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일단은 크게 두 가지는 생각을 해둬야 된단다.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하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됐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P가 V라는 양만큼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호의 길이가 아주 기초적인 거지. 시각 T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V만큼 올라가니까 VT만큼 올라간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호 AP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야 돼. 그것이 무엇이다? VT다. 이게 가능해야 돼. 이해되니? 오케이? 그때 이거와 플러스로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요 O하고 P를 연결했을 때 부채꼴 OPA가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호의 길이는 R 세타이므로 됐어요? 오케이? 이 호의 길이가 VT가 된다라고 하면 R 세타 이렇게 만족해야 되니까 세타는 R분의 VT가 돼야 된다. 오케이? 됐어요? 곧 무슨 얘기냐면 얘를 통해서 이 각이 늘어가는 속도도 시각 T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R분의 VT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자. 이건 이제 속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각도 매초 R분의 VT만큼 늘어난다. 이렇게까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를 일단 기본으로 해둘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해둘 수 있어야 되냐면 자리가 없어서 좀 줄게.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뭘 해둘 수 있냐면 음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 이런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매초 V만큼 늘어난다 그랬죠? 맞니?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L이라 하면 됐어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매초 V만큼 늘어난다. 이것은 DL, DT가 V다. 오케이? 요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뭐 또 알 수 있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이거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L은 R 세타다. 요거 만족하죠? 맞죠? 이건 공식이니까 언제나 늘 만족하겠죠? 이걸 T에 대해 미분. 오케이? 정신 잠깐만 차리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상황에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R 같은 것은 지금 변하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L, DT. 자, R은 그냥 변하지 않는 거니까 숫자 취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DL, DT는 무엇이냐? D 세타 DT이다. 오케이? 미분하면 이렇게 변형이 돼서 아시겠습니까? 위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 요 바로 윗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게 지금 V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얘들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 세타 DT도 표현이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R분의 V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여기까지는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 호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 부채꼴의 중심각도 어떤 속도를 가지고 늘어나는지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것은 선생님이 위쪽에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1번 케이스에 맞춰서 시각 t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1번 케이스를 설명한 거고, 2번 케이스의 방법은 뭘 설명한 거냐면 음함수의 미분법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주로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음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쪽으로 와서요. 이쪽으로 와서 얘도 마찬가지가 돼요. 아, 이거 다시 오면 안 되는데. 자, 이쪽에 와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됐지? 두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점 P가 A에서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됐어요? 오케이. 중심각이 매초 세타만큼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점 P가 세타만큼, 세타라고 쓰지 맙시다. 아이씨. 세타만큼이라고 하지 말고 그 양을 나타내야 되니까 V 세타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V 세타. 됐어요? 여기 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P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 각이 V 세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게 그냥 어떤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매초 2만큼 늘어난다. 매초 1만큼 늘어난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됐니?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것처럼 호외기를 가지고 중심각이 늘어가는 속도를 알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라고 한다면 역으로 이제 중심각이 늘어가는 속도를 가지고 무엇이니 얘들아? 호의 길이도 알 수가 있다. 이걸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거 어떻게 하는지 또 정리만 간단하게 해보자. 오케이? 정리 간단히 해보자. 자, 여러분들 이 원을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표현해보면 이게 매초 v세타, 오케이? 매초 v세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이때 이 각은, 실제 이 각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v세타에다가 시각 t를 곱하면 나타나게 될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1번 첫 번째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됐어요? 오케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각 POA가 v세타 곱하기 t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알아야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바탕으로 호 AP가 시각 t에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것도 돼야 된단다.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 AP가 시각 T에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건데 어떻게 되느냐면 L은 R세타 공식을 이용하여 오케이?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인 거잖아. 맞니?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세타인데 그 세타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V 세타 곱하기 T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이걸로 표현이 된다. 중요한 건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중심각이 있으면 호의 길이가 있으면 중심각이 표현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됐어요? 두 번째.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 세타가 이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면 d 세타 dt. 세타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v 세타를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똑같이 여러분들 요 L은 R세타 공식을 이용하여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선 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dl dt는 언제나 늘 r 곱하기 d 세타 dt를 만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L이 늘어가는 속도 dl dt도 표현이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표현이 된다. 그것은 R 곱하기, 자, D 세타 DT이기 때문에 V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것도 알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선생님이 얘기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주요 소재인 거고,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능에서 기출은 굉장히 많이 낸 부분이야. 알겠니? 선생님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이건 이제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랑 같이 곁들여서 이 정리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야지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자, 아까 필기한 내용을 보면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거,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노트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선생님 아까 두 번째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었잖아. 됐니? 오케이? 자, 세 번째를 가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됐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세모의 t에 대한 변화율을, 오케이? 구해야 되는데, 세모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됐어요? 오케이? 세모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일반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단다. 됐어요? 일반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어떤 물이 시각 t에 따라서 늘어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물이 시각 t에 따라서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제 소재는 원래는 무엇이냐면 이제 부피를 소재로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피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하면은 부피를 찾는 공식이 있어서 부피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운데, 물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와중에 그 물이 늘어남에 따라 수면이 상승하는 놈의 속도,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 아시겠어요? 물이 늘어남에 따라 그게 이제 원뿔 모양이었어? 오케이, 반지름이 늘어가는 시각, 반지름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을 대표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소재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높이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반지름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그 부피와 관련하여 높이는 어쩌고 저쩌고 표현할 방법이 여러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부피와 관련하여 반지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런 형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주로 소재는 무엇이냐면, 됐어요? 주로 소재는 무엇이냐면 원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하여튼 기둥, 그 다음에 뿔의 부피, 이런 것들이 소재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듣겠니? 알겠어요? 오케이? 됐죠? 그때 식은 일반 부피 공식으로 세운다. 오케이? 네, 이거 확인해 두도록 하세요. 식은 일반 부피 공식으로 세운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읽어보고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것과 시각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을 꼭 체크해 줘야 된다. 오케이? 됐어요?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을 꼭 체크해야 돼. 오케이? 됐어? 왜 그러냐면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반드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친구는 미분을 실제로 해당할 때 음함수의 미분법을 꼭 적용을 해야 되고, 됐어요? 시각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상수 취급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오케이? 이것은 이제 뭐에 관련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 공식을 세우다 보면 대부분 문자가 미친 듯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문자들이 똑같은 성질의 것도 있고 다른 성질의 것도 있다 이거야. 거기에 써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것은 미분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놈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들을 구분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미분을 똑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기준을 너희들한테 제시를 해준 거고, 오케이? 어떤 문자가 쓰여 있는데 그것이 미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놈이 미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뭐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부피가 일정하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부피가 일정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이런 식으로 그 시각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갖는 것 자체는 미분했을 때 상수 취급이 돼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대상. 그러니까 미분 대상이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아시겠습니까? 이들을 너희들이 구별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니? 오케이? 됐어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지금 설명해둔 내용은 너희들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감이 오는 내용일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어렵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저게 뭔 소릴까 하는 내용이 될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만약에 후자 쪽의 경우라고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요 순서에 맞춰서 거의 기출문제를 정말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다 분석을 해놔서 지금 여기다 실어놨으니까 문제 다시 한번 풀고 집에 가서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내용이 무엇인지 꼭 복습을 해야지 완벽하게 남을 수가 있어. 알겠어요? 그걸 꼭 명심해둬야 된단다. 알았지? 오케이? 개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세모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다. 오케이? D세타, D세모, DT를 얘기한다. 이게 개념적으로 끝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식 세울 때 양함수로 쓰든지 음함수로 쓰든지 너희들이 식 세워서 미분하여라. 이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법이야. 됐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어렵다라고 해서 보충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건 뭐 단순한 이유 아니겠니? 그런 식의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니? 그렇지 않겠니? 오케이? 그런 사람이 이제 정리해 준 걸 바탕으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봐야 된다. 꼭 지켜야 될 내용이 되겠지. 그치? 하지 않아 놓고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 어렵다. 이렇게 하면 그거부터는 양심이 없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4문제 있어요. 그 중에 3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풀라고 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11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1문제를. 됐죠?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면 1단계로 요거를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1단계로 어떤 걸 보냐면 선생님 아까 여기다가 1번 그 다음에 칠판이 이게 적으니까 진짜 환장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오케이, 이거 두 개 공통적인 거 있습니다. 오케이, 세모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냐? 오케이, 항상 이걸 첫 번째로 봅니다. 됐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모에 관한 공식이 있느냐 이걸 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 풀 때는 오케이? 됐어요? 문제 풀 때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하라는 시각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넓이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선생님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사각형은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이런 공식이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은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케이스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예스가 1번과 2번 케이스야. 아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노가 3번에 대한 케이스야.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누구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는지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시고, 아시겠어요? 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공식이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와 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 친구를 t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아시겠습니까? 얘는 비슷한 흐름인데 t에 대해서 표현이 하는 게 힘들면 다른 문자 껴들어서 오케이? 다른 문자 있어도 좋으니 그렇게 표현을 하거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공식이 없잖아요?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반 공식
그건 이제 대부분 부피 공식이 돼. 알겠어요? 그 부피 공식 하나 세워놓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흐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도록 하시고 1번 보도록 하고 저것까지 필기해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번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해놓고 1번 보도록 합시다. 됐죠? 1번 문제. 아주 뷰티풀한 문제죠. 더럽게 쉬운 문제. 이런 문제만 나오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정말 쉬울 텐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몇 초? 9, 4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0.2, 0.3씩 늘어간다라고 한다.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은.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단 문제풀이의 핵심은 넓이의 변화율이다. 이거야. 됐어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쉬운 거야. 왜냐하면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 있잖아.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순히 이 넓이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내면 되는데 그게 시계 t에 대해서 표현이 되면 아주 좋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문제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그림이 정말 뷰티풀하네. 자, 지금 보이는 대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9하고 4인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치? 오케이? 이 친구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몇 초 0.2, 0.3씩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가로의 길이는 얼마만큼씩 늘어난다라고 하냐면 0.2t만큼씩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오케이? 요 세로의 길이는 얼마만큼 늘어난다라고 했으니까 0.30 몇 초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늘어나는 양이 0.3t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는 양 자체가 0.3t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맞지?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니 얘들아? 이거 자체를 이렇게 늘려서 사각형을 만드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의 뭐를 물어보고 있니 얘들아? 시각에 대한 변화를 물어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쵸? 오케이? 이때 이 넓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S라고 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다? 그 S를 시각 T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맞니? 근데 얘는 이 S를 시각 T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0.2t만큼 가로의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9 플러스 무엇이 되겠고 0.2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무엇이 되겠니? 얘들아 4 플러스 무엇이 되겠니? 0.3t가 되겠지. 됐어? 그치? 그러니까 시각 t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편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니? 얘들아 미분만 하면 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 곱셈 미분법을 쓰면 앞에 거 미분하면 0.2 곱하기 4 플러스 0.3t 곱하기 앞에 거 9 플러스 0.2t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0.3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마지막 변화율을 대답하기 위해서 이때 들어갈 t만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는데 그 t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직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는 순간?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 t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자, 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란 것은 9 플러스 0.2t가 4 플러스 0.3t 랑 같아지는 순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요걸 풀면 우리가 t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0.1t가 되겠고 이쪽은 5입니다. 그래서 t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죠.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t가 50일 때 넓이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s, dt 오케이? t가 얼마일 때? 50일 때. 됐어요? 네, 시각에 대한 변화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0.2 곱하기 50만 대입해서 4 플러스 0.3 곱하기 50 플러스 9 곱하기 0.2 곱하기 50 곱하기 0.3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되셨어요? 오케이. 계산하면 이게 3, 5, 15니까 이게 15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19 맞나? 네.
오케이? 거기다 0.2 구하라 0.2 곱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니? 뭐야? 얘도 19야? 얘도 19구나. 오케이? 그럼 됐네. 0.2 곱하기 19. 플러스 여기 19 곱하기 0.3. 오케이? 계산은 이제 19로 묶어서 하면 19 곱하기 0.5다.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9. 분수로 쓰면 9.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니? 네, 소수로 쓰면. 그래서 찾고자 하는 정답은 1번인데.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죠? 오케이? 근데 대신에 얘들아 이게 1번 문제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걸 머릿속에 깔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이런 수순이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기 쉬운 수순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준 삼아서 너희들이 공부할 때 이 모습이 안 되면, 이 형태가 안 되면 하면서 유형을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알겠죠? 오케이?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정말 소재를 넓이에서 부피로 바꿨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접 풀어요. 오케이? 이게 이번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직접 푸세요. 그 다음에 3번. 3번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야. 됐지? 대신에 중학교 때 실력이 조금 필요하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3번.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인 정삼각형과 그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오케이. 이 도형에서 정삼각형의 각변의 길이가 매초 3루트 3씩 늘어남에 따라 원도 정삼각형에 내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난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24루트 3이 되는 순간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 시각초에 대한 변화율이 무엇이다? A파이다. A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 맞니? 오케이? 문제는 원래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으면서 그에 내접하는 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요거 하나의 원래 길이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12루트 3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이 시각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삼각형이 늘어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야? 그에 내접하게 원도 늘어나더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것은 일단은 각변의 길이가 얼마씩 늘어난다. 매초 3루트 3씩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원의 넓이의 시각초에 대한 변화율. 이거야.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무엇이지? 우리가 시각에 대한 변화율 문제 풀 때 무엇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공식이 있으면 걔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건 무엇이야? 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시각 T로만 나타나는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겠다. 첫 번째, 여러분들 매초 3루트 3씩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늘어나는 양이 뭐라고 표현이 되는 거겠어요? 3루트 3t라고 표현이 되겠죠. 맞니 얘들아? 그럼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한 변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니? 12루트 3 플러스 무엇이니? 3루트 3t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원의 넓이 S를 시각 T에 대해서 표현해 주면 되는데 이 S는 기본적인 공식은 파이 R 제곱이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요 R을 시각 T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황 자체는 1번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라서 난이도는 비슷하긴 한데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학교 때 도형에 대한 성질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죠? 잘 알고 있는지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체크해 볼 수 있어. 무엇이냐? 얘들아, 이거 정삼각형이라는 게 문제에서 풀기 굉장히 쉬운 단서가 된다라는 거 보이니? 그래? 수연아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면 중학교 때 도형이 어느 정도 선생님이 말한 케이스가 되는 거. 안 보이면 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 그게 무엇이니? 얘들아, 이거 내접원이라 그러죠?
내저번의 중심을 뭐라 그래요? 내심이라 그러죠. 정삼각형에서는 내심하고 외심 그리고 무게중심이 다 어때 얘들아? 일치한다. 이게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게중심은 내심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무게중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왜? 무슨 삼각형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럼 무게중심 하면 끝난 거 아니야? 왜냐면 높이 딱 그었을 때. 이해됐어요?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이게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게 이제 반지름이니까 2대 1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그 높이는, 반지름은 높이의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중학교 때 내용에 따르면 이 높이 또한 한 변의 길이로 구해내는 공식이 있었다. 그러니, 오케이? 이 높이 또한 한 변의 길이로 구해내는 공식이 있었죠. 2분의 루트 3a. 오케이? 여러분들 이과생이라면 절대적으로 알아둬야 될 공식이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오케이? 가물가물한 친구는 무조건 저거 하면서 외웁니다. 그래서 표현해보면 높이 공식은 무엇이었지? 오케이?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였어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 보니까 12 플러스 3 루트 3이네. t네. 그러니 얘들아, 한 변의 길이 12 플러스 3 루트 3 맞잖아. 12 루트 3이구나. 그 루트 3을 빼먹구나. 12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이네. 그러니,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여기 3 약분해주면, 여기는 4 되고, 여기는 얼마? 1 되겠고. 됐어요? 그 다음에, 루트 3만 마저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2분의 해놓고 쓰자. 2분의. 루트 3 마저 곱해주면, 4, 3, 12. 그 다음에 루트 3 마저 곱해주면, 3t.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니?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은 무엇이 되냐면 2분의 3t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반지름이 시각 t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원의 넓이도 시각 t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해서 2분의 3t 플러스 6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서 얘는 단순 양함수의 미분법만 적용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것은 넓이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것은 요걸 미분해 보시면 파이 곱하기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거에 대한 완전제곱식이니까 완전제곱식의 미분법을 통해서 2 내려오고 2분의 3t 플러스 6 되는 거 맞지만 속미분이 있어야 돼서 2분의 3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분되고 시각 t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처리하는 거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때 대신에 사용해야 될 t 값이 누구인지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24 루트 3이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했어. 그치?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12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 t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24 루트 3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3 루트 3t가 얼마니? 12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고 이렇게 갖고 나면 t는 얼마? 4가 필요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여기에다가 얼마만 집어넣으면 돼요? 4만 집어넣으면 돼요. 되셨어요? 오케이? 4만 집어넣으면 파이 곱하기 4 집어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4 플러스 6 곱하기 3 이렇게 갖고 나면 2 그럼 얼마니 얘들아? 36파이 36파이 계산하면 36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A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얼마니 얘들아? 36 정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각 t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오케이? 역시 4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도록 하시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5번 문제로 잠깐만 가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5번 문제. 자, 좌표평면에서 x축 1을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좌표는 파이분의 t제곱,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파이분의 t제곱, 0이다. 점 P를 지나고 x축의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 y는 sin x하고 만나는 점을 여기 q라고 한다. 이때 P를 중심으로 하고 PQ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하자? S라고 하자. 아시겠어요? T가 2분의 파이인 순간 넓이 S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됐지? 오케이? 얘들아, 이거 문제가 그림 현란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한 문제야. 알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원의 넓이는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에 맞춰서 식만 세우면 돼. 알겠어요? 그 공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만 잘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그 반지름은 항상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요 PQ의 비로 표현이 될 텐데, 이 PQ의 길이를 시각 T에서 나타내는 게 가능하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가능하겠지. 왜냐면 여기가 파이, 0이고, 여기 문제에 보면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sin X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했기 때문에 요 Q의 X좌표는 파이분의 T제곱. 그렇다면 Y좌표는 sin X와 만나는 점이니까 sin X에다 얘를 대입한 sin 파이분의 T제곱.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 반지름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는? sin 파이분의 t제곱. 이렇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약간 좀 아쉬운 거고, 원래는 절대값이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좌표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잖아요. 표현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반지름 표현 되잖아.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 이거지. 그 반지름이 무엇이냐? sin 파이분의 t제곱. 오케이? 그럼 원의 넓이 공식은 이거의 전체 제곱. 그죠?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넓이 S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 파이 곱하기 sin, 자,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sin 제곱 파이분의 t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미분해 본다. 오케이? 그래서 미분 ds dt 미분해 보면, 오케이? 얘들아, 시각에 대한 변화 구할 때 미분법 잘해야 돼요. 됐어요? 미분 못해서 틀리는 경우 있어요. 오케이? 얘들아, 이거 사인 제곱의 그 미분이니까, 그러니, 오케이? 완전 제곱식부터 미분해서 들어가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지수 내려와서 2, 그 다음에 사인 지수 하나 줄여서 파이분의 t제곱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사인 파이분의 t제곱을 여기에서만 좀 자세히 쓸게. 이렇게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맞니? 그렇게 해서 미분하면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얘는 그대로 땡땡. 요거를 미분하면 이것도 이제 사인 t가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미분해야 돼? 사인 x의 x가 바뀐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t에 대한 미분이니까 사인 t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지? 사인 t의 t가 바뀐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인 함수를 기반으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또 써야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코사인 파이분의 t제곱 곱하기 다시 그 파이분의 t제곱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미분 마무리하면 2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분의 t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분의 t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 미분하면 파이는 숫자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서 몫의 미분법 쓰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됐어요? 파이분의 무엇이냐, 얘들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도함수 S'이에요. ds dt예요. 여기다 이제 뭐만 넣으면 된다, 얘들아. 2분의 파이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ds dt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넣으면 t개 2분의 파이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대신에 요 파이분의 t제곱 따로 좀 계산해 봅시다. 파이분의 t가 2분의 파이니까 이거의 제곱이죠? 오케이? 파이분의 4분의 파이의 제곱이에요. 약분 하나 되겠지. 무엇이냐, 얘들아? 4분의 파이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2파이.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겠고. 파이분의 2에다 t를 곱하면 이건 1이 되겠다. 확인되니 얘들아? 여기 이제 2분의 파이 들어가면 1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파이. 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코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뒤에 거 1.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넓이의 시각에 대한 변화는 뭐야? 파이입니다. 오케이?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하는 게 있잖아? 오케이? 그럼 그것이 시각 t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모아본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단계별로 학습해야 된다고. 제가 너희들을 지금 느끼는 대로 풀기 제일 쉽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뭐 하이에나처럼 이것이 되느냐를 일단 노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안 되겠으면 자꾸 이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방법을 조금씩 달리해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맞는 거라고. 알겠지? 물론 태초부터 애가 태생적으로 이제 수학에 대한 센스가 뛰어난 애들, 오케이? 뭐 이를테면 친구 같은 애들, 이런 문제 보면 어떻게 풀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니? 기분 나쁘니? 그랬을 때 머리는 이렇게 돌아가야지 풀린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시겠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또 열심히 문제 풀겠습니다. 잠깐만.